70대 어르신이 무언가를 음료수통에서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날은 이 천안에 사는 70대 노인의 집으로 인근에 사는 동생 가족들이 놀러 온 날이라고 합니다. 네. 동생이 오니까 그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를 꺼내서 네. 종이컵에 담아서 동생에게 건네는데 네. 동생이 마시려고 하다가 뭔가 좀 역하고 나쁜 냄새를 맡고 그 음료수를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아하. 깜짝 놀란 70대 노인이요. 저 초록색 병 안을 들여다보니까 네. 병 안쪽에요. 하얀 이물질이 잔뜩 쌓여 있었다고 어허. 합니다. 다행히 아무도 음료수를 마시진 네. 않았지만 아하. 저게 혹시 농약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네.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 이상하고 역한 냄새가 저 음료수병에서는 났던 게 아니라 며칠 전에도 났다면서요, 양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저 70대 노인은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요. 며칠 전에 내가 끓여 먹다가 남겨두었던 동태찌개에서도 너무 이상한 그 역한 냄새, 농약 냄새를 맡고 다 버린 적이 있다라고 아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이 동태찌개가 뭐 어디서 바깥에서 사온 것도 아니고 네. 본인이 직접 끓여서 사흘 전에 조카와 함께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 한 이틀 동안 계속 이제 먹고 그 다음에 남은 음식을 이제 또 먹어야지라고 꺼냈더니 그때 갑자기 농약 냄새가 진동을 했다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때와 사실은 정황과 그리고 음료수에서 뭔가 하얀 가루가 네. 발견된 건가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상한 거죠. 아하. 근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 저 역한 냄새를 맡고 이제 이 70대 어르신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왔을 거 아니에요? 경찰도 그럼 냄새를 맡아봤을까요? 그 아마 농약 냄새 났겠죠. 아하. 그리고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제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에 이제 하얀 가루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얀 가루 이제 성분을 이제 국가수에 검사를 해봐야 하고 또 동태찌개에서도 농약 냄새 났기 때문에 이제 이 성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농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농약 냄새가 나는 또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아하,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게 농약이나 인명을 이제 살상할 정도로 어떠한 독극물이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냉장고에 음료수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동태찌개가 뭐 냉장고에 있든지 아니면 주방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적어도 가족이랄지 그 집에 왔던 이제 지인의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그런데 사실 만약에 이제 범행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네. 굉장히 좀 아마추어진 요소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아하, 네. 왜냐하면 농약을 하얀 색깔을 음료수에 넣으면 당연히 그 눈에 보이는 거고 네. 또 냄새 나서 먹을 수가 지금 저 없거든요. 모습입니다, 지금.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동태찌개에 만약에 농약을 넣었다고 하면 사실은 그냥 한 수저만 먹고 아니면 먹기 전에도 냄새를 충분히 맡을 그럴 수 수 있기 있겠네요. 때문에 네. 이제 범행이 탄로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그냥 살해하겠다는 마음 먹고 좀 인지 능력이 좀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사람이 했을 수도 있고 아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다른 뭐 생각을 갖고 했을 수가 있는데 네. 아마 일단은 막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국가수에서 이게 독극물이라는 게 나와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일단 어떤 성분의 물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생 내외랑 그리고 이 어르신도 동태찌개를 드시진 않았기 때문에 천만다행인데요. 현재 경찰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료수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거 수거해가지고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그 성분하고 또 그 성분 감정 의뢰하고 거기에서 또 지문 채취해가지고 지문은 또 이제 뭐 경찰청에 또 신원파악 의뢰 지금 했습니다. 이제 지문이 이제 거기 이제 그 가족들 것인가 아니면 외부 사람 건가 이제 그것도 이제 확인해야 되고 그래요. 그 어제 조사 마쳤고요. 저희는 이제 일단은 피해자분이 진술하셨으니까 일단은 그 진술에 100% 이제 신뢰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일단은 수사를 진행해보는 거고, 이제 더 정확한 거는 이제 그 국가서 감정 결과 의뢰하고 지문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수사 각도를 이제
뭐 조금 이제 좁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일단은 막 다방면에 열어놓고. 네. 소국장님, 지금 경찰도 일단 국과수의 이 성분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앞서 김광산 변호사님 얘기를 또 경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대 어르신에게 이 일이 있기 며칠 전부터 뭔가 불길한 일들이 일어났다면서요? 그것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집에 있던 현금과 금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졌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식의 이제 찌개에서 농약 냄새 나고 음료수에도 농약 성분 비슷한 것이 들어있고 이러니까 불안해서 신고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한 건데 이 쉽게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집에 있던 금부치나 현금이 사라졌다면 네. 그 규모가 얼마인지 뭐 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러면 일단 그때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하. 쉽게 생각하면.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70대 노인께서 그렇게 이제 진술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진술 내용이 맞는 건지 실제로 그런 네. 사라진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아하.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그 어떤 성분 실제로 농약이 거기 음료수에 들어가 있었던 것인지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 70대 노인의 그냥 하나의 이제 진술, 주장인 네. 것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조금 더 경찰 수사가 좀 진행이 되어 봐야 네. 이 진술 내용의 신빙성 여부라든지 네. 또 실제로 그렇다면 그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네. 그것을 누가 한 것인지 이런 네. 부분들이 결국 이제 뭐 지문 문제라든지 현금이나 네. 금부치 없어지면 그 위치가 있을 거고 또 거기도 누군가 손을 댔으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있겠죠. 지문이 네. 남아 있을 것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수사가 진행이 돼 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료수 통에 들어있던 정체 모를 흰색 가루와 며칠 전에 있었던 도난 사건 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경찰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절도, 또, 우연의 일치로 또 그 집에서 또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금 뭐, 절도 사건하고, 그거하고 연관성이 현재 상태에서 뭐,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절도 사건도 마저, 수사하고 있어요. 양 변호사님, 지금 경찰도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이 70대 어르신의 진술이 100% 신뢰할 수 있다고 가정하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군데군데 갸우뚱하는 점이 경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70대 노인은 뭔가 그 전에 발생했던 그 절도 사건과 그리고 그 동태찌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던 것, 그 다음에 또 발생한 음료수에서 하얀색 가루가 발견된 것, 이 모든 것이 뭔가 연관이 돼 있다라는 이제 심증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도 내가 이런 이상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농약이라고 추정되는 그 물질이 들어가 있었던 것도 지금 한 번 발생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그렇게 누군가가 와서 넣어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나와 생판 모르는 외부인의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인이 정말 침입을 해서 누군가를 이제 뭐 살해할 목적이나 아니면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문 채취라든지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인이라든지 뭔가 집에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의 가능성도 저는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국과수의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와 봐야겠습니다만 물론 가정법이긴 합니다만 최명기 원장님 성분 분석 결과 그 음료수에 들어있던 성분이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라고 한다면 앞서 그 동생 내외 음료수를 마시기 직전 내려놨던 동생 내외분들은 정말 트라우마가 심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특히나 동생분의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생각이 더 복잡해지게 되는 게 네. 만약에 이게 수사 결과가 외부인이 와서 네. 여기에다가 농약을 갖다 넣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네. 그때는 동생분은 이제 그래도 우리 형도 커다란 피해를 받을 뻔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데 네. 만약에 농약은 맞는데 외부인의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동생분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게
또 가족의 실수일까 네. 일부러일까 생각하게 되면서 더욱더 그렇죠. 머리가 복잡해지게 되죠. 여러 가지 마음도 뭐, 아프고. 그렇죠. 머리도 복잡해지고 뭔가 정말 복잡한 심경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근데 김광산 변호사님 왜 잊을만 하면 이 농약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농약 관련 사건이 터지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상주에서 특히 노인불과 관련된 그렇죠. 부분이랄지 그때도 뭐 여러 가지 뭐 음료수, 사이다, 뭐 그렇죠. 소주 이런 데, 또 네. 고등어탕 이런 데 넣어서 계속 하고 뭐 사망도 2분이나 한 경우가 생겼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농약과 관련된 사건들이 좀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 일어나거든요. 특히 노인정이랄지 아니면 집에서 이제 혼자 거주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농약을 하는 것이 이제 감정적인 것이 대립하게 되면 네. 일단 뭐 쉬운 방법에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뭐 소주 같은 데 타면 사실은 술을 먹는 도중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일 수 있고 그럼 그걸 못 느낄 수 있고 네. 그걸 전혀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상당히 이제 자주 이용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 우리가 특히 그 소주와 관련되고 그다음에 아까 뭐 자막으로 저 CG에 나왔는데 네. 이제 그 특히 이제 단체적으로 어떤 음식에 타게 되면 사실 치명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피해가 될 수 그럴 있는 수 부분이 있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히 농약이라는 것이 특히 농촌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쉽게 상대방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런 범행들이 네. 상당히 이제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국과수의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와 봐야겠습니다만 뭐랄까요? 이 물질이 그래도 치명적인 물질이 아니었기를 일단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오싹합니다.